네, 이번 코너는 금요일마다 가상자산 시장을 파헤쳐보는 크립토온입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전 대통령 피격 사건 이후 금융시장 분위기도 확 달라졌는데요. 이 트럼프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일명 트럼프 트레이드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가상자산 투자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 가상자산 시장 상황 NH투자증권 디지털자산팀의 홍성욱 연구원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NH투자증권에서 디지털 자산 리서치 담당하고 있는 홍성욱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연구원님. 지난 주말 이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 가상자산 시장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졌는데 최근 시장 분위기 좀 이것들 시장 분위기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맞습니다. 6월 말 정도부터는 이제 수급에 대한 비트코인 매도 이슈에 대한 압박이 좀 심해지면서 가령 이제 마운트 곡스라든가 아니면 독일 지방 정부에서 비트코인 매도가 나올 것이다 이런 뉴스로 인해서 사실 투자 심리가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트럼프 피격 사건 이후로는 뭐 비트코인 내지는 뭐 전반적인 디지털 자산에 대한 이제 투자 심리가 완전히 바뀐 모습이고요. 특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5월 정도부터는 완전히 디지털 자산 친화적으로 스탠스가 변화했고 그리고 특히 이제 주말에 피격 사건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네네. 아무래도 다른 이제 일반적인 시장들은 닫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비트코인 움직임에 더 시선이 많이 갔고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트럼프 정책의 어떤 수혜를 볼 수 있겠구나 이런 인식을 좀 많이 심어주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마운트 곡스라는 게 좀 전에 파산했던 그 가상자산 거래소고 이제 여기서 이제 가지고 있던 비트코인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기 시작했죠. 그리고 독일 정부가 들고 있었던 그 비트코인 물량도 팔면서 좀 비트코인 공급 과잉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커졌었는데 그럼 이런 수급 문제는 이제 완전히 해결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네. 일단 최근까지 이제 독일 정부에서 압류를 했던 그 비트코인 5만 개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르게 시장에 출회를 하면서 좀 가격을 낮추는 직접적인 역할을 했고요. 다만 이제 비트코인 14만 개 정도가 이제 뭐 최악을 가정한다면은 14만 개 정도 나올 수 있는 마운트 곡스 이슈는 아직 거의 시작을 안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조짐이 있어서 네네. 그 매도 이슈는 사실 뭐 어찌 보면은 7, 8, 9월, 뭐 길게는 10월까지 갈 수 있지만 최근에 이제 분위기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제 자금 유입이 다시 재개되는 등 좀 이거가 생각보다 시장이 좀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물량이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생기고 있어서 뭐 변동성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뭐 투자자들이 이제 투자 심리는 뭐 상당히 돌아온 상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트레이드 때문에 잠시 이제 공급 문제가 좀 묻히기는 했는데 이 이슈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니라는 거죠. 네네. 또 2주 뒤에는 이제 미국에서 비트코인 2024 이제 컨퍼런스가 열리는데 여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참석을 한다고 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좀 어떤 발언들이 나올까를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 또 이제 비트코인 수급이나 가격적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비트코인 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발언들을 많이 해왔는데요. 네네. 그런 발언들도 당연히 이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까지는 조금 이제 막연한 이제 비트코인을 뭐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거에 권리를 보장하겠다, 내지는 디지털 자산 산업을 이제 지지를 하겠다, 이 정도에 그쳤다면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공약. 나올 수 있을지가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도 점점 이제 조금 더 이해도가 좀 높아져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전략적인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든가 이런 발언이 기대하는 분들도 계신 뭐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략적인 자산이라고 하면 어떤 거죠? 가령 이거를 미국 정부가 뭐 활용을 하는 방안까지 그냥 정부에서도 활용, 정부 차원에서도요. 이거를 뭐 그냥 투자 차원에서 투자를 허용하겠다, 이거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치지 않고 조금 더 이제 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하지 않겠냐 이런 추측도 일각에 있어서 뭐 그런 점에 대한 발언이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난주에 쓰신 그 보고서를 보면 이제 11월에 기대된다라는 표현이 있던데 이제 미국 대선을 주로 좀 염두에 두고서 쓰신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10월 정도까지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수급 이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이제 마운트 곡스 이슈가 좀 일단락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11월 이제 5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은 조금 디지털 자산 산업에 전반적으로 좀 큰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그 비트코인이 트럼프 트레이드로 이제 분류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든 대통령은 사실 이 부분을 상당히 규제하고 조금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제도권 금융이라든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좀 상당히 거부감을 이제 보이고 있다면은 네. 트럼프 후보는 좀 정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산업에 있는 이제 플레이어들이 좀 변화하는 산업 이런 규제 환경의 변화가 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는 뭐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상장되어 있고 이제 선두권 플레이어들조차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라든가 당국으로부터 뭐 소송을 당하거나 규제를 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트럼프 후보가 이제 당선이 된다면은 그런 규제나 소송만 조금 이제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상당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좀 단기적인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뭐 중장기적인 호흡에서 보면 좀 가상자산에서 이제 앞으로는 어떤 일정들을 좀 챙겨봐야 될까요? 하반기 일정들을 좀 말씀드리면은요, 많이 회자되고 있지 않지만 다음 주부터는 그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가 거래되는 것이 조금 거의 유력하게 이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더리움 현물 ETF 나오는 것도 상당히 이제 좀 시장에 영향이 클 것 같고 또 이더리움 나오는 와중에 또 최근에 블랙록에서는 토큰화 이걸 상당히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한국에서는 작년에 토큰 증권으로 상당히 투자들 관심을 많이 받았다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블랙록이 이제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이제 토큰 펀드를 출시하는 등 이쪽으로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네. 그런 토큰화라든가 뭐 이더리움 이런 이제 뭐 블록체인의 가능성 이런 부분이 부각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후에는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 대선 이후에 트럼프 당선 시 좀 규제가 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그 이후에는 뭐 미국 재정 이슈라든가 일본 재정 이슈 이런 장기적인 이슈들이 비트코인의 투자 포인트를 좀 지지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토큰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면요. 네네. 올해 이제 좀 미국에서 하나 큰 이벤트가 있었는데요. 네. 블랙록 이제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 그 MMF 펀드죠. 단기 이제 채권 펀드 요 개념을 그 이더리움 블록체인에 이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5억 달러가 이제 넘는 상황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커지고 있어서 네. 이게 실험에 그치지 않고 정말 레리 핑크 이제 블랙록 CEO가 얘기한 대로 토큰화 세상이 좀 생각보다 빨리 올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이 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이제 좀 토큰화 트렌드가 좀 이어진다면은 뭐 이더리움이나 뭐 관련 이제 솔루션들 뭐 관련 자산들도 이제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 트럼프 이제 전 대통령 또 관련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놓았던 그 비트코인 관련 공약들도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지금 현 후보가 구체적으로 뭐 다양하게 내놓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발언들을 좀 종합을 해보자면은 뭐 비트코인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보유하거나 거래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겠다. 그래서 정부가 간섭할 수 없는 이런 비트코인이라는 돈에 대해서 확실히 내가 정당성을 부여하겠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 기업들에게 추가적으로 과세를 하려고 했었던 거에 반해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남은 비트코인은 이제 전부 미국에서 채굴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등 상당히 뭐 비트코인 내지는 그 산업에 대해서도 좀 우호적인 분위기로 이제 발언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공약은 조금 부족하지만 향후에 뭐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끝으로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오늘부터 시행이 됐는데 이제 앞으로 가상자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네, 오늘부터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이 되게 되고요. 이것은 이제 첫 이제 업권법이라는 데 의의가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은 이제 가상자산 거래소에서의 불공정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이제 투자자 보호하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투자자 보호를 바탕으로 지금 2단계 법안도 벌써 이제 논의가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2단계 법안에서는 이런 투자자 보호 여기를 넘어서 뭐 산업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냐 내지는 산업을 어떻게 뭐 진흥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가상자산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크립토는 NH투자증권 디지털자산팀의 홍성욱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연구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